자, 페이지는 22쪽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건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제목을 공통적으로 좀 잡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허블에 대한 내용을 했죠. 맞나? 허블 법칙의 가장 큰 내용은 이겁니다. 허블이 우주를 조사해서 뭘 알아냈다? 뭘 알아냈다? 가장 중요한 거. 제일 포인트. 현재 우주가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허블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주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전부 뭐라고 한다?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근데 이 우주론은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적인 우주. 뭐라고요? 무슨 말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별로 궁금해할 것도 없고 됐어요. 그럼 결국 정적인 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뭐 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유지 중이다. 예나 지금이다. 변함이 없다. 됐니? 그리고 크기나 나이 모두 뭐다? 무한대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론이 있고요. 됐니?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동적인 우주. 변화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동적인 우주로는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팽창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위에 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뭐라고? 아인슈타인은 또 정적인 우주를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됐냐? 그러면 둘 중에 현재 좀 지지받고 있는 거는 누구니? 팽창이죠. 즉, 두 개가 계속 팽팽하게 이게 맞아, 아니야, 닥쳐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울 때 결정적으로 동적인 우주, 즉, 우주는 어쨌든 팽창한다. 라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를 증명해버린 사람이 누구다? 예, 그리고 허블이 얘기한 바로 뭐로?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우주에 대한 내용은, 우주의 기원은 팽창 이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팽창 이론도요, 참고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얘기하는 우주의 모든 스토리는 무슨 이론에 근거한 거냐 하면은 바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대폭발설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다. 즉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전부 우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작됐고 이런 변화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느 이론에서 얘기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본? 빅뱅 이론에서 바라본. 됐냐? 그런데 얘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지. 맞아? 그 이유가 뭘까? 우주 시작에 대해서 막 여러 인간들이 막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그럴싸해. 그래, 이 스토리가 제일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다? 증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다른 이론에 비해서 증거가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오늘 수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증거에 대한 거는 월요일쯤 돼가지고 저녁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영상으로 올라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순서대로 다 해놨으니까 알겠냐?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라 그랬지. 맞아?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한 번쯤은 건드려야 되는 게 누구?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상우주론은 마치 이름만 보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노? 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주의하세요. 정상우주론도 어쨌든 우주가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 빅뱅 이론하고는 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부연 설명 강좌를 따로 붙일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빅뱅 우주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자, 두 번째로 우주 탄생 및 생성 과정에 대해서 큰 스토리를 하나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거는 누구라고 지금? 근거가 되는 거는 빅뱅 이론하고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 있도록 도와준 거는 결국 누구? 허블 이론이죠. 그죠? 요 두 가지의 근거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됐죠? 허블에 의하면 우주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 보여집니까? 130, 약 얼마? 약 137억 년 전이에요. 그죠? 이게 우주 나이 얼마? 빵 시작입니다. 됐니? 주의할 점. 스토리를 너네는 저 화학 누구한테 들어? 이상환 쌤한테 들어? 이상환 쌤이 물질 입자 얘기했지? 했나 안 했나? 그거 오늘 조금 약간 다뤄줄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안병헌 쌤이 힘 얘기하시더나? 네.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런 거. 그건 이상환 쌤이 해주셨어. 그게 우주 탄생하고 얼마쯤에 됐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니 10의 마이너스 2승. 오케이. 그 시간 얘기해 주셨지? 몰라도 돼.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알았어? 내가 쌤들 까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것만 흐름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외워야지. 그게 다른 선생님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우주 나이가 쭉 되고 나서요. 중간에 뭐 10의 마이너스 35초부터 해가지고 뭐 10의 마이너스 6초.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약 얼마? 되게 중요한 시기는 얼마? 38만 년 됐을 때입니다. 됐죠? 요때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큰 스토리상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38만 년에서 쭉 가다가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이건 좀 책마다 좀 다른데요. 약 얼마에서? 3억 년에서부터 대략 한 10억 년 사이. 요 정도를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라고? 약 38만 년을 전후해서 우주는 잘 들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38만 년 이후부터 현재 우주하고 비슷한 거야. 됐나? 다시 뭐라고요? 38만 년 이후부터는 거의 현재 우주하고 어떻다? 비슷하다. 그러면 38만 년 이전은 완전히 다른 형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잘 들어. 이 얘기야. 오늘 간만에 대구 날씨 같다, 그지? 맞아요. 미칠 것 같은 이제 더위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잘 버티기 바랍니다. 요 교실도 시원하죠? 푹 주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 너 하는 거니까. 알았어? 잘 들으세요. 현재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것을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쭉 수축이 됩니다. 맞아요. 많은 걸 볼 필요도 없고, 현재 과학자들이 우주를 막 조사해 보니까 또 하나 알아낸 게 뭐냐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류를 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분류되고 치우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간에. 하나는 빛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빛을 제외하면 전부 뭐냐면 물질이에요. 입자. 뭐라고? 물질. 됐어? 즉 어떤 놈을 가져오더라도 물질 아니면 뭐로 분류된다? 빛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주를 수축을 시켜요. 과거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당장에 일단 이 교실 안에 있는 인간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 참기름 짜듯이 막 쭉쭉 뭉치가지고 두개골 다 터지고 막 뇌척수 나오고 PT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거를 일정 공간 안에 넣고 쫙 압축을 시키면 현재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라고 불리우는 거는 누구예요? 아니야. 현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주 공간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쿼크로 존재하는 건 거의 없어. 누구냐면 원자입니다. 뭐라고? 현재 우주에서 원자예요. 억지로 따게 보니까 뭐가 있더라? 억지로 따게 보니까 쿼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이 생긴 건 이것 때문이야. 물질을 갖다가 일정 공간 안에 넣고 막 짓누르면 원자끼리도 그 간격이 어떻게 돼? 너무 좁아지고 원자가 원자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었을 거다. 그러면 원자가 그 형태를 유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고밀도 상황이 되면 뽀개져 가지고 그거보다 더 작은 형태로 존재했겠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물론 쿼크나 렙톤이라는 것도 현재 우주에서 찾아보려면 약간은 찾아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본 형태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자예요. 또는 뭐 분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죠. 원자라고 합시다. 됐냐? 분자도 원자의 집합체니까. 원자를 빠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원자가 빠개진 상태로 조금 존재합니까? 빠개진 건 아닌데 이온 상태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크게 나눠보면 뭐로? 원자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근데 원자 핵은 더 이상 안 빠개지는 줄 알았는데 원자 핵도 어떻더라? 빠개지더라는 거죠. 뭐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뭐의 집합체냐면 이 기호는 시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뒤에 붙어 있는 놈들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이제 수학적 기호인데 그냥 변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빠개 보니까 뭐? 쿼크의 집합체고 주로 쿼크는 몇 종류 있지? 6종류. 렙톤도 6종류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다운 쿼크하고 업 쿼크만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다? 이게 뭐다? 렙톤 또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불리는 거다? 경입자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돼. 38만 년 이후부터 내가 뭐라 그랬지? 38만 년 이후부터는 뭐하고 같다고? 현재 우주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거야. 38만 년 지나고 나서부터 누가 등장한 거냐 하면은 누가? 원자가 생성되어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건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의 역순으로? 됐어? 됐어? 그럼 이래 되는 거야. 봐봐. 초창기에 우주 제일 초기에 이제 스타트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다? 초고온, 초고밀도로 전부 다 뭉개져 있는 상태일 거다. 맞아요? 이게 뭐를 했다? 폭발한다. 맞아요? 폭발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폭발도 팽창의 일종인데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쭉 뿜어져 나오지. 이때는 주의해라. 물질이 전부 다 짬뽕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짬뽕돼 있다. 빛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에서 원자 생성도 중요하지만 38만 년 이후부터는 누구하고 누가? 빛과 입자가 물질이 뭐 된 시기다. 분리된 시기다. 됐어요? 됐냐? 한 개 더. 빛과 입자가 분리되면서 드디어 우주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섞여 있을 때는 빛이 가다가 보면 물질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맴돌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 빛이 공간마다 전부 다 쫙 퍼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빈 공간마다 빛은 어쨌든 도달돼 있다라는 거예요. 됐냐? 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까맣게 보이고. 됐어? 됐어?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 38만 년 이후부터는 우주 빈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빛이 내놓는 어떤 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어디에서? 우주의 배경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가 존재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38만 년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갑시다.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했을까? 순서대로. 뭐하고 뭐? 그렇죠. 쿼크하고 누구? 병입자가 드디어 막 엉겨져 있다가, 그죠? 한 덩어리 엉겨져 있다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쿼크하고 경입자 사이에서 누가 이제 발생한다? 쿼크끼리 뭐 해되면서? 뭐하고 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나타나겠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이제? 누구? 원자 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 원자가 됐겠지. 주의할 점.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 핵은 최초로 발생한 원자 핵은 누구예요? 너가 순서대로 생각하면 1번이 누구? 수소죠. 요 원자 핵은 무슨 원자 핵이고? 수소 원자 핵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조심해야 돼. 얘는 2번인 헬륨이에요. 뭐라고? 뭐 안 이상하나? 뭐 안 이상해요?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수소 원자핵이잖아. 맞아? 근데 왜 헬륨 원자핵이야? 뭐라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손 들어봐. 손 내려. 모든 원소는 원자핵 안에 뭐하고 뭐가 있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지. 근데 중성자가 없는 놈이 있어요. 누구? 수소는, 수소 원자핵은 뭐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위에 수소도 중성자 가지고 있는 놈도 있어요. 뭐라고? 수소 중성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원자핵인 놈도 있어요. 됐냐? 심지어 중성자 2개짜리도 있어. 알았어? 그런데 그게 우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이 뭐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 한 개, 즉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게 바로 수소 원자 핵을 형성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하고 그거보다 좀 더 질량이 큰 그러면 양성자가 최소 몇 개 이상이 2개 이상이 낑겨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원자 핵을 공식적으로 2개 이상의 양성자가 만들어져가지고 한 공간 안에 기 들어가야 되는 의미로서의 원자 핵은 누가 최초다? 헬륨이 뭐 최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화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헬륨 원자 핵의 생성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참고. 원자번호 1번이 누구야?
수소죠. 그러면 일반적인 수소 뭐라고요? 일반적인 수소는 1번에 질량이 얼마고? 원자량이 1이죠. 질량수가. 맞아. 요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헬륨은 2번에 얼마? 4가 정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 때는 헬륨 원자핵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일단 2번이지 2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 됐어요? 그 다음에 뭐도 2개. 질량이 4니까 2개란 뜻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네. 양성자, 중성자가 나뉘어져 있다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몇 가지? 요거는 따로 추가 부연 설명 강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빛과 물질이 어떻게 된 상황이다. 혼탁하게 섞여 있는 상태다. 분리가 되지 않았다. 됐습니까? 됐냐? 그래서 38만 년 이전까지를 불투명 우주라고 얘기하고요. 38만 년 이후부터를 일단 뭐라고 한다? 투명 우주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거의 38만 년 이후까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는 이거야. 이거 왜 넣어놨노? 약 3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항성과 뭐와? 항성과 드디어 누구의 발생이다? 은하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요한데?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 중에 자동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졌나? 원자가 만들어졌나? 우주 탄생 과정 중에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잘 들어. 원자의 종류, 원소로 보면, 뭐로 보면? 원소로 보면 현재 우주에는 원소가 몇 종류고 대략? 원소 기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대략 한 여러분들 100여 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38만 년에서부터 3억 년 될 때까지는 때려쳐 죽여도 누구밖에 없었냐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습니다. 즉 3번인 리튬보다도 더 큰 놈들, 리튬을 포함해서 무거운 원소들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원래 초기 상태를 가지고 있고 팽창하는 과정 중이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별과 은하의 탄생이라는 거는 별은 항성은 중심 핵에서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항성과 은하의 발생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헬륨보다 뭐보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냐? 됐어요? 오늘 이 시간의 주안점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주의 생성 과정, 시작 스토리는 무슨 이론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다? 자, 오늘 한 거는 사건 중심이에요. 뭐라고? 근데 그 타임라인 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뭐 10의 마이너스 35초, 10의 마이너스 6초에서 뭐 3초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됐냐? 그거 세세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사건은 알고 있어야 되고 타임라인 상에서 중요한 거는 38만 년과 그 다음에 책마다 조금 다른데 3억에서 10억이라고 한 거는 어떤 책은 5억에서 7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됐냐? 그러면 선생님 뭔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어. 별도 원시별이 있고 본격적인 주계열성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재생 목록을 보시면 초반 강좌가 기초 강좌입니다. 뭐라고요? 별에 대한 이야기, 은하에 대한 이야기 해놨어요. 됐냐? 그걸 보고 보시면 되는데 3억 년쯤에는 원래 원시별만 나옵니다. 뭐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벽한 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한 5억 년째부터 7억 년 사이부터 본격적으로 주계열성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범위를 크게 잡아 놓은 거예요. 됐니? 7억 년 이후부터는 은하도 발생하고. 됐어요? 그
그래서 큰 스토리로 봤을 때 타임라인으로는 요거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사이사이의 사건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큰 논리는 이거예요.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는 현재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입자가 뭐가 되고 38만 년 이전에는 뭐 있었어? 기본 입자가 쿼크와 렙톤의 시대입니다. 됐니? 됐어요? 그런데 38만 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원자가 줄을 이루게 되는 시대.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놈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다. 됐습니까? 그럼 이 다음에 강좌는요, 이래 됩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빅뱅 이론으로 얘기한 대략적인 우주의 일생이죠. 과정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빅뱅 이론이 뭐 그렇게 맞아떨어지는데 증거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보는 거. 뭐라고? 화학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잘 들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만나게 됐는데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사대력에 대한 이야기. 물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아니나 다를까 시체가 졸라 많네. 이 좀비 새끼들. 반드시 유튜브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만큼은. 알겠어요? 됐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또라이 새끼들 왜 박수는 치고 지랄이야? 뭐?